안녕하세요. 성교문학 독자 여러분. 성교문학 낭독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교문학 보호자. 눈빛이 닮았다. 나는 매일 아침 어머니를 배웅해 드린다. 오전 8시 30분쯤 주간보호센터에서 이제 아파트에 다 와갑니다 라고 전화가 걸려오면 어머니를 모시고 지하 주차장까지 내려가야 한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고층 아파트들은 아무리 바빠도 빨리 내려갈 수가 없다. 2분에서 5분은 보통 기다려야 한다. 더욱이 요즘처럼 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해서 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의 아침 시간은 엘리베이터가 늦게 오기 마련이다.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어머니와 대화를 시작한다. 치매 환자는 가능한 뇌에 자극을 주는 활동을 많이 해주어서 뇌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 치매가 조금이라도 지연되게 하려면 말이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자주 거는 편이다. 왜냐하면 어머니 편에서 먼저 말을 꺼내는 경우는 거의 드물기 때문이다. 오늘도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려면 한참이 걸릴 듯하다. 그래서 나는 이야기를 시작한다.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어머니에게 촌수관계를 확인하는 말을 시작한다. 먼저 어머니의 두 딸들의 이름을 차례로 말하면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어보았다. 그런데 어머니는 요즘 이상한 습관이 생겼다. 무슨 질문을 하면 우물거리면서도 겉으로는 내가 그런 걸 모를 줄 아니 하는 표정을 지으시는 것이다. 그래도 나는 굳이 대답을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또 재차 물어본다. 어머니의 큰딸 이름을 대고 물어보았다. 어머니, 김은희가 누구예요? 어머니와 무슨 관계예요? 그러자 어머니는 나를 한참 바라보고 있다가 동생 하고 대답하신다. 이번에는 어머니의 작은 딸 이름을 대고 누구냐고 물어보았다. 어머니는 이번에도 동생 하고 대답하신다. 그럼 이번에는 아들은 기억하시겠지 하고 어머니의 작은 아들 이름을 대고 물어본다. 어머니, 김영식이 누구예요? 어머니의 뭐예요? 그러자 우리 어머니가 이번에도 자신있게 대답하신다. 동생. 그렇다면 이번에는 손자를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어머니의 장손이자 나의 큰아들의 이름을 대었다. 어머니, 성화가 누구예요? 그러자 어머니는 망설임 없이 웃으며 또 대답하신다. 동생. 지난번에 어머니의 인간관계 버전은 전부 사촌오빠와 사촌언니였는데 이번엔 전부 동생이다. 나는 다시 질문을 던진다. 이번에는 정확하게 대답하시겠지? 기대를 해보면서 늘 안 보는 다른 자녀나 손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밤낮 보는 아들이야 제대로 아시겠지? 싶어서 말이다. 나는 내 남편 김성교사의 이름을 대었다. 어머니, 김대식이 누구예요? 그러자 어머니가 한참을 생각하는 눈치시더니 이거 맞을까 몰라 하는 표정으로 동생 하신다. 와, 오늘 우리 어머니 뇌리 속엔 온통 동생들만 가득하구나. 아직도 엘리베이터는 오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 질문을 준비한다. 도대체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하실까? 지난번에는 내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큰딸이라고 대답하신 적이 있는데 오늘은 나까지도 동생이라고 하실까 궁금했다. 어머니, 저는 누구예요? 저는 어머니의 누구예요? 그러자 우리 어머니의 입에서 정말 기상천외한 대답이 나왔다.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대답이었던 것이다. 제가 누구예요? 묻는 나에게 어머니는 선생님 하고 얌전하게 대답하신다. 나는 어머니의 동생이 아닌 것이다.
인지 능력이 저하되어 있음에도 어머니는 역할로 사람을 인지하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가 나를 선생님이라고 인식하신다는 것은 참 놀라운 발상인 동시에 상당히 현실적인 인지력의 결과인 것이다. 왜냐하면 나와 어머니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니 어머니가 나를 선생님으로 인식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일단 나는 어머니의 보호자로서 의식주를 책임지는 사람이지만 그 외에 주로 어머니를 지도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아침 8시에 나는 어머니 방에 들어서서 지침을 준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세수하고 식탁으로 가세요. 아침 드셔야지요. 그러면서 창가에 내려져 있는 블라인드를 위로 올려서 빛이 환하게 들어오게 한다. 그러나 어머니는 세수도 안 하고서 했다고 하실 때가 많기 때문에 다시 어머니를 욕실로 모시고 가서 물을 틀고 세수를 하시도록 할 때가 많다. 세수를 마친 어머니는 대부분 옆에 있는 화장지를 뜯어서 얼굴을 닦으려고 하신다. 그래서 나는 수건을 들고 서 있다가 세수를 하신 어머니 얼굴을 꼼꼼히 시원하게 꾹꾹 눌러 마사지도 해드리면서 물기를 닦아드린다. 그리고 물을 손에 묻혀서 잠자느라고 구겨진 파마머리도 펴드린다. 그런 다음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면 나는 또 지침을 준다. 어머니 욕실에 가셔서 입 한번 헹구세요. 그리고 소변 한번 보세요. 주간보호센터 차량을 타고 이동할 때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큰일이기 때문에 미리 소변을 보게 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겉옷을 입혀드리고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에 태워 주간보호센터 차량까지 모시고 가서 배웅 인사를 한다. 차 안에 먼저 타고 있던 노인들을 향해 먼저 큰 소리로 인사를 한다.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차량에 탑승하시면 어머니에게 인사를 한다. 어머니 재미있게 놀다 오세요. 혹은 어머니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리고 하트를 머리 위로 그려 보이며 사랑을 표현하고 차가 출발할 때까지 손을 흔들어 드린다. 그런데 그때 나는 어머니의 눈빛을 본다. 어머니의 눈빛은 나와 헤어지기 싫어하는 눈빛이다. 마치 유치원 갈 때 엄마를 떨어지기 싫어하는 아직 어린 아이 같은 그런 눈빛이다. 그런데 그 눈빛이 어디선가 번듯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다가 나는 드디어 그 눈빛의 정체를 알아냈다. 바로 내 딸의 눈빛이다. 지금은 아기 엄마가 된 큰딸이 유치원 다닐 때이다. 큰딸은 청주에서 서남교회 안에 있던 서남유치원에 다니고 있었다. 1살 위인 제 오빠가 햇님반, 딸에는 달림반이었다. 그런데 딸은 아침에 유치원에 가려면 엄마 떨어지는 것이 싫어서 얼굴을 찡그리곤 했다. 그 예쁜 얼굴에 인상을 쓰며 엄마에게 보내지 말아달라는 간절한 눈빛을 보내왔다. 유치원에 안 가려는 딸과 실갱이를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유치원 선생님이 직접 데리러 오기도 했다. 제 오빠가 어서 가자며 손을 잡는데도 딸아이는 마냥 엄마를 떨어지기 싫어했다. 억지로 오빠 손에 이끌려 유치원 차를 따러 가던 딸. 그리고 엄마와 헤어지기 싫어하던 자기를 보내지 말아 달라는 간절한 그 눈빛을 나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나는 그 눈빛을 오늘 아침 어머니에게서 본 것이다. 아침마다 주간보호센터에 나가시면서 나와 헤어지기 싫어하는 어머니의 눈빛을 본다. 그 눈빛은 꼭 오래전에 엄마와 떨어져서 유치원에 가기 싫어하던 내 딸아이의 눈빛을 똑 닮았다. 어머니를 보내드리고 돌아서며 나는 어머니가 나를 선생님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가기 싫어하시면서도 억지로 가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좀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내가 어머니에게 했던 말을 상기해 보았다. 내가 누구냐는 질문에 어머니가 선생님이라고 대답하시길래 나는 웃으면서 대답했었다. 맞아요. 내가 선생님이니까 이제부턴 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 해요. 하고 웃었던 것이다. 어머니는 선생님 말을 잘 듣기 위해서 나와 헤어지기 싫은 간절한 눈빛을 보내면서도 주간보호센터 차를 냉큼 타셨다. 왜냐하면 선생님 말은 잘 들어야 하니까 말이다. 잠언 23장
25절 말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잠언 23장 25절 말씀. 선교문학 낭독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